네, 베트남 헌법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헌법의 특징은 그 호지명 혁명 세력이 처음에는 사회주의를 선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경우는 이민민주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발전하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회주의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전 단계, 즉 민주주의 헌법이 있습니다. 1946년에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45년 9월 2일 일본이 패망한 직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호지명 세력이 세웁니다. 호지명이 위원장으로 해서 헌법 초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헌국회에서 403명 중 240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통과됐습니다. 70개 조문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전문은 이제 차별금지, 전 인민의 단결, 민주적 자유보장, 완전한 자주성 확보, 인민의 정부를 선언했고 이 사회주의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인민위가 최고 권력기관이죠. 국회에 해당되고 5년 중임제에 국가 주석을 선출하고 주석이 총리를 그리고 총리가 장관을 의원 중에서 지명한 되고 인민위의 상임위원회 의원은 정부에 입각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과 입법부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분리를 해서 의원이 장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원 중에서 일반 의원은 장관이 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의원이죠. 이거는 장관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인민회의가 단체장을 간접으로 선출하는 이 제한헌법은 일반적인 자유, 언론, 출판, 종교결사, 주거의 자유, 사법부 결정에 따른 압수수색. 상당히 높네요. 사법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수수색. 초등교육, 의무교육, 정치적 망명 허용하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하도록 했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인민배심원제,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고문부터 학대를 금지한다. 일반 민주주의죠. 일반 민주주의를 선언하면서 어, 의원내각제 비슷하게, 그죠? 의원내각 비슷하게 하되 일반 의원만 그 장관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1959년에 비로소 사회주의 헌법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회주의과 마찬가지로 이민민주의 헌법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분단이 된 상태에서 통일 전쟁을 하던 중이었고 어, 노동당을 지도 세력으로 선언했다. 노동당이 이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지도 세력으로서 국가를 지도한다는 거죠. 하나의 베트남 통일이죠. 그리고 조국 통일에 반하는 행위를 반역죄로 규정하고 이민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민민주주의 경제죠. 사회주의 초보 경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통해서 산업화로 나간다.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원칙인 민주 집중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과거의 인민위에는 국회로 개칭이 됩니다. 각급 지방의회가 각급 법원장을 선출, 임명, 해임하도록 이거 중요하네요, 그죠? 지방에 있는 법원이죠. 지방에 있는 법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일반 원칙인 의회 지배, 그죠?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지배하는 이런 원칙을 한 겁니다. 중앙집권적인 경제 계획, 그다음에 또 전인민적 소유, 국유죠.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를 확대하고 다만 국가가 이러한 재산 국유적 각종 재산 제도를 해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무를 주고요. 또 사유재산은 일부 인정했지만 이 사유재산이 국가 경제 계획에 방해하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축적한 소득, 저축
개인 소유품,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고 법률에 따라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이건 뭐 자본주가랑 똑같네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사회주가에서 초기에는 무상 몰수 내는 보상을 해야 된다. 체포 권한에 검찰의 승인을 추구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가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자본주의가에서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죠. 사법부 판단이 필요한데 검찰의 승인만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거는 주로 사회주의가에서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 헌법에서는 오로지 이 법원의 판단만 필요했는데 일종의 후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국가배상, 노동권, 사회보장권, 학습권, 문화예술 창작권 등을 추가했다.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어떤 중간 정도,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드디어 1980년, 1980년, 1980년에 통일된 이후에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합니다. 동울은 1975년 4월 12일 통일이 됐고, 통일된 이후에 노동당이 공산당으로 개칭됩니다. 북한도 현재 노동당이죠. 통상 사회주의가에서는 분단 전에는 노동당으로 했다가 통일이 되면 공산당으로 개칭하는. 정말 이제 통일이 분단된 상태는 공산주의 실현보다는 당면에서 통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자 한다는 측면에서 노동당의 이름을 계속 유지한 것 같습니다. 1980년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화국의 정치 이 체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설정을 했습니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의 유일한 영도 세력. 다 똑같네요. 막스레인주의 지도 이념 똑같고, 공산당 역시 헌법 규범 내에 존재하며 활동해야 된다. 이거는 1980년에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상당히 진보적인 겁니다. 당도 헌법과 법률 안에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조국전선, 조국전선, 조국전선은 북한도 있습니다. 조선도. 이러한 전선, 통일전선이죠. 국회 밑에 국회보다 더 광범위한 인민들의 단결을 하기 위한 이런 조국전선, 통일전선, 노동조합 총연맹 등을 헌법기관으로 승인했다. 사회주의 조국수호, 국회 최고 상설기구, 국가회의, 정부에는 내각회의, 이 회의를 중심으로, 즉, 사회주의 일반적인 게 회의정부죠. 회의정부, 집단지주제. 국가회의는 일종의 국회 상설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주석이죠. 주석이 있고. 국가회의 의장이 군을 통솔하고 국방회의 의장을 이 국가회의 우리는 국회의장이 최고 지도자인 거죠. 소유 형태는 이제 사회주의가 돼 있으니까 사적 소유를 다 폐지하고 전인민족 소유의 국유화와 협동조합적 소유 두 가지만 인정한다. 농업, 임업, 토지는 허가 없이 전용이 불가능하고 국가는 대외무역을 포함 모든 경제를 독점한다. 민간은 무역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주택, 개인 소유에 가능한 건 주택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요한 거네요.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죠. 사상문화 대혁명을 목표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성을 갖춘 새로운 문화 건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 사회주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사회주의적 인간형,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 사회주의 똑같죠? 관료제. 그렇죠? 이러한 배급제.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그런데 이 소련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권이 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경직적인 사회주의 체제에는 베트남에서도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베트남도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민하는데요. 1992년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도입합니다. 베트남은 이제 미국의 제재죠. 그리고 사회주의 블록의 와해로 대외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위기에 빠지고 1986년에 공산당 회의죠. 정치적 안정을 위해 도이머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이죠. 중국식 정책. 그래서 헌법이 탄생했고 중국 모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 경제 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국유와 공동 소유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형태, 일반적인 민간이죠. 일정한 규모의 민간 경제도 허용했다. 인민들이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에 필요한 자본이나 생산수단, 재산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일정 부분 허용했다. 국유재산과 토지는 기관의 정함이 있는 소유, 뭐 법률적으로 임대차, 그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회의, 국가회의가 폐지돼서 주석과 국회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했다는 거네요. 여전히 공산당이 이 국회의원의 후보를 추천하고 지명했기 때문에 후보를 공산당이 추천한다는 거죠. 국민이 실질적인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외의 국제협력이죠. 국제무역도 선언합니다. 이러한 20년 과정 속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제를 채택한 이후에 2013년에 다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2년 최초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법은 2001년에 일부만 수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 환경이 변하죠. 신자유주의 국제 분업 체제 변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13년에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서문에서 경제적으로 부국하고 공평한 문명 국가를 지향한다. 일단은 인민들의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민 주권과 사회주의 법치, 사회주의 법치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소련도 사회주의 법치, 중국도 사회주의 법치, 어, 베트남도 사회주의 법치, 조선은 아직 사회주의 법치가 사회주의 법무죠. 사회주의 법치와 법무의 차이는 공산당도 법을 따라야 되냐 그 차이입니다.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 이거는 링컨이 한 말이죠. 그래서 링컨이 한 말을 이제 자본주의 헌법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이러한 것이 정부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 나온다. 그래서 인민주권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주권,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주권. 국가 권력은 통일되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한은 어떤 회의지만 아, 그 기원은 모두 입법부에서 나오지만 작용은 사법부와 행정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민족 노동인민의 선봉대이다. 베트남과 인민은 막스레인지 호치민 사상에 따라 공산당의 영도를 받는다. 호치민 사상. 이런 막스레인주의에다가 각각의 자기 나라의 사상을 집어넣는 것도 역시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겁니다. 중국은 모택동 사상이죠. 등소평 사상. 다만 당은 범위내에서 활동하며 당의 결정에 대해 인민 앞에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법률 안에서 활동하고 또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책임을. 음. 인민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 국가 권력을 실현한다. 인민주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표, 인민의회 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못할 경우에는 주권자, 국회 인민에 의해 해임된다. 소환권이죠. 일상적인 소환권, 사회주의 헌법의 일반적인 것.
이전 헌법에 비해 국민들이 직접 국회와 지방의회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거 발전된 거죠. 그 당시 2013년 당시 국회를 기준으로 당의 최고 정치위원들은 국가 주석,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고 공산당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공산당에 소속돼 있다. 10%의 국회의원은 소수민족 대표 혹은 직능 대표에게 분배돼 있다. 직업 선택권, 아동, 청년, 노인의 보호에 있고 장기 희신 기준 등 신체권 이런 것도 있대요. 헌법에 프라이버시, 사회보장 않고 혼인 결정권, 문화향권, 모국어 선택권, 환경권 여러 가지 새로운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가 사회는 인민의 다양하고 건전한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이죠. 모든 인민은 국가와 사회 관리에 참여하고 기초단위, 지방, 전국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과 의논, 건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정 참여권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 전체 투표를 할 수 있다. 납세 의무를 진다. 왜냐하면 개인의 영리 생활을 허용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주가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지만 여기서는 사회주의 납세 의무가 있다. 영리 활동을 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회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인민위원회가 간접 선거냐? 간접 선거. 지방의 행정부는 인민의회의 집행기관이자 정부의 집행정계다. 지방은 바로 이제 국회가 입법부가 바로 행정부가 된다. 근데 국회에서 선출되는 민족의회가 따로 있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되는 민족의회가 따로 있다. 민족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 건의하고 민족 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실질적인 결정권보다는 건의 감독권이다. 자문적 성격의 민족의회를 따로 두고 있다. 절차의 간소화의 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재판에는 배심원, 그리고 집단적으로 재판하고 다수결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재판 제도가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1심에는 배심원, 그리고 한 명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재판을 한다는 거죠.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주석, 국회 상무위원회, 정부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헌법 입법, 헌법 개정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에게 그 헌법 개정권을 준 거, 이것도 이제 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죠, 당. 당이 이 헌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고, 그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국회에서는 통과되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국회의원 3분의 1한테도 헌법을 개정할 요청을 준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헌법을 개정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당과 국가를 분리하는 이러한 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편찬위원회라는 데서 헌법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인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 헌법은 이제 그 국회 3분의 1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의 결정. 이거 한국도 똑같죠? 한국도 똑같다.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계승하는 그죠? 정치연맹 조직, 정치 조직으로도 조국전선,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분단 국가는 이 통일전선이 다 있습니다. 북도 그 해방 직후에 조국통일전선이죠. 조국통일전선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조국전선을 둔다. 주권 조국의 건설 및 수호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엄중히 징계한다. 징계한다. 이게 중요하네요. 원래 반국가제 그래가지고 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인권에 반하는 그래서 국가 행위에 반대하면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범중이 징계한다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 사회주의헌법의 특징입니다. 어, 너무 추상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비판이죠. 그걸 받아들인 거. 조국에 대한 충성 의무,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범죄이다. 베트남의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관리 사회에 참여,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에서 노동조합 일종의 준국가기관입니다. 노동자 권리 의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국가의 여러 단위, 단체에 참여하고 직접 감독, 감시를 한다는 거죠. 사회주가에서 노동계급은 사실은 어떤 지배적인 그 나라의 주도적인 계급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과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를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외교 노선에 있어서 독립, 주권, 영토, 내부 문제 불개입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베트남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선언하는데 다양한 소유 형태, 다양한 경제적 구성 요소를 가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 경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딱 이렇게 개념을 짓는데 베트남 그러지 않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 경제다. 사회주의와 시장을 고 다양한 소유 형태다. 중국과 유사하죠. 국가 경제 이런 사회주의 시장 경제 내에서 민간 부분도 있지만 국가 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인민들은 합법적인 수입, 재산 축적, 생활에 필요한 일반 소비재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국가가 허용한 부분에서의 생산 수단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 갖는다. 그리고 출자 지분, 주권이죠. 주권에 대한 소유권도 갖는다. 소유권과 상속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모든 사람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경영 자유권,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주를 대표하는 전 인민의 소유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토지의 사용권만 준다는 거죠. 토지의 소유권은 전 인민족 소유이고 개별적인 사용권만 준다. 중국과 똑같습니다. 개인 및 조직의 토지 소유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국가가 국방, 사회 안전의 이유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명시하고 반드시 법률에 따른 바에 이거 거의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수준과 똑같은 그러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도 똑같은 조항이죠. 사유재산을 상당히 많이 보호하고 있다. 무상물수를 못하게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